네,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좀 묘한 자료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후행적인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좀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12월 7일 월요일이었죠. 무역정책과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국무역 더 함께 더 멀리 뭐 이러면서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를 하고 수출 회복을 통해서 경기 반등을 견인하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계 교역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일단 감소할 것으로 WTO에서 전망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은 아마 2020년 실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 수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빠르게 수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어서 이 수출 회복되고 있는 업종군들을 좀 살펴본다면 당연히 올해 실적, 올해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살아나는 기업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실적 가속화가 붙을 수 있는 업종군들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상 외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수출 부분에 이제 근원적인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출이 지난 3분기부터 일단 회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3분기라고 그러면 1년을 보통 4분기로 나누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이 1분기고요. 4월달, 5월달, 6월달이 2분기고요. 7월달, 8월달, 9월달이 3분기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의 4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에는 일단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좋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수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했던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참고했던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20.3% 정도 성장을 했었고, 7월에서 9월은 이제 역성장하는 부분의 퍼센티지 좀 많이 줄었고, 지금 뭐 플러스긴 합니다만은 0.02% 플러스라서 뭐 큰 의미는 뭐 없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역시 이제 시장 안에서 우리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가 코로나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 3.5% 성장 일단 하면서 한국의 수출의 조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즘 현대차 그룹들도 잘 달리고 있죠. 그렇죠? 자동차도 최근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도 그다지 이제 수출이 크게 급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들 업종군들은 주가가 좀 올랐지만 계속 좀 봐줘야겠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수출 부분이 4월달에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모습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반도체의 경우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수출이 완전히 감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업종군들 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부분이 많이 팔렸어요. 컴퓨터가 많이 팔려서 요번에 그 예상으로 LCD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도 일단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애기들이 우리 학생들이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하고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판매가 급증하는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컴퓨터가 1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67.2% 일단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살 종목이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살 종목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LED하고 2차 전지 수출이 연간 뭐 역대 그쵸 여기 보시면 역대라고 적어놨어요. 연간 역대 실적이 달성이 되고 있다. 뭐가 OLED하고 2차 전지가 그러면 2차 전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이번 사실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내년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OLED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OLED는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2차전지는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OLED도 지금 연간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뭘 보면 좋을까요? 많이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OLED 소재 업체들을 한번 체크를 한다면 좀 긍정적인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실적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OLED는 연간 수출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서 3년 연속으로 100억 불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다. 좋다, 그렇죠?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72억 불, 2019년도에는 74억 불, 2020년 1월에서 11월까지 68억 불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신기록을 달성을 하겠다. 지금 보니까 수출 부분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준 게 없어요. 이 얘기 자체는 실적이 큰 폭으로 뭐 감소하거나 하는 종목군들은 적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보면은 철강이라든지 섬유, 기계, 석유화학 등 요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조금 부진합니다. 하지만 11월 달에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감소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다 이것도 뭐 저번 달에는 100만 원 손해 봤는데 이번에는 10만 원 손해 봐서 좋다. 뭐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15.4%, 바이오 헬스가 49%. 여기 지금 바이오 헬스는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아마 제약 바이오 쪽의 어떤 매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시약도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의 많은 부분은 진단시약이 좀 차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도 수출이 잘하고 있고요. 수소차도 수출이 모두 두 자리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수출하는 회사는 뭐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거의 뭐 우리 안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부분이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현대차 부분이 수출이 좋아진다면 현대차는 수출할 때 어디다 싣고 가나? 뭐 그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하는데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갈목할 만큼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드리긴 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둥입니다. 왜 두둥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묘한 게 하나가 있어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시장 안에서는 대부분 얘기를 할 때 중국하고 화장품을 많이 연관해 짓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가 중국이 좋아지고 우리 화장품 관련된 그러니까 따이공들이 와서 화장품을 쓸어가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걸 자꾸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좀 잊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매년 달성하던 연간 최대 실적 경신 흐름을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종목군들,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종목군들은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밑에 있는 차트 보이시죠? 화장품 연간 수출액을 보면은 2016년도에 41억 불, 2017년도에 49억 불, 2018년도에 62억 불, 2019년도에 65억 불, 2020년에 68억 불입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리스크, 우려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좀 옥석 가리기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하고 한번 뒤져봤더니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특별한 리포트는 아직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조만간 이쪽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뒤에 이제 정책 방향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는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3대 신산업을 필두로 해서 3대 신산업은 우리 예전 유튜브 방송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산업을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혁신을 하겠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투자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스에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저는 이거는 크게 뭐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면 이번에 상 받은 회사들이 좀 있어요. 지금 뭐 상 받은 회사들이 좀 있는데 사실 상 받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수출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기업의 그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보니까 심택이 그쵸 반도체 부품에서 동탑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화버는 조선 신소재 전량 수입하던 LNG선 화물창 2차 방벽 소재를 국산화해서 상을 받았고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수출을 많이 했던 부분들도 뭐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한항공이 여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화물 운송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번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은 전 세계 물류 운송에 있어서는 3위 정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의약품, K, 팝, 음반, 의류 같은 것들은 이제 항공으로 주요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기업 내용들 좀 나옵니다. 중소기업들 중에서 금탑 받았는 게 PSK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그 상을 받았고요. 지금 LG생활건강도 화장품이죠. 주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경록나비엔 같은 경우에도 산업 포상을 받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그 지금 주가가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빼먹은 기업들, 실적 우량주들 중에서 이미 빼먹어 있던 기업들 혹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종목군들을 그룹핑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시장에서 빼먹은 종목이 있는 것 같죠? 한번 관심 가져 놓으시고 그대로 종목을 무조건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개별의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항상 종목은 어떻게 이게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관심 종목 잡고 째리고 매수하고 그리고 흐름이 깨지면은 매도하고 하는 부분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유튜브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경제TV 강준혁이었습니다.